교회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펍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났던 영국 사역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요 인터뷰 전에 잠깐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인구 감소기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기독교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마 외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기독교 인구의 감소나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의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들 좀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건 서구 기독교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기독교인이고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리추얼하게 바뀌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하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던 교회를 채울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실 인구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속에서 보는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교회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펍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났던 영국 사역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 하드웨어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 집중하게 됐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와 목적과 아젠다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학교의 일차적 필요를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행위고 그게 이제 미셔널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어떤 계층적인 문제, 인종적인 부분 아니면 드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교육기관들과 함께 하니까 퍼센트를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십으로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현장에서 어느 순간인가 바깥에다가 이제 크리스천 캠프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교회가 텅텅 빈다, 서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성소년연 선교회라는 데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100년 넘은 단체인데 120년 전쯤에 낚시 캠프를 했거든요. 낚시. 네. 낚시 캠프를 하면서 이제 낚시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친구들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했거든요. 예, 우리는 아직도 캠프라고 하면 다 무릎 꿇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인격적이고 존중하면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대안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한국 교회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 네,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저희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회가 엄청 빨리 변화하는 만큼 청소년들도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MZ 세대다, 알파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자연히 또 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또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또 학생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 속에 재단에 제가 조인하기 전에 1,500명 정도의 전라남도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회국적 생활교육 관련된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1,500명 정도를 만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미있는 선생님보다 일관성 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학기 시작할 때 기준과 학기 끝날 때 기준이 변함이 없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결국 재미있는 사람은 처음에 듣기는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만 듣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고 그 일관성 속에서 정중하고 어린아이 하나도 존중하면서 인격체로 인정하는 그 사람 앞에 아이들도 느끼고 바로 반응한다는 사실들을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Z세대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데피니션을 잡아놓는 건 참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될 건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 대한 정중함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친구들은 자연히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친구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걸 요구하는 학생들이 일관적이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일관적이지 못하게 또 이렇게 네. 자극해요,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우리 정부에서 선생님. 대표님이 학생 탓하시는 아니 그렇다고.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절함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 우리 과제인 거죠. 네. 근데 낚시 캠프 저는 지금으로 빗대면 뭐라고 했어요? 롤 게임 캠프 정도 되려면 아니죠. 그거는 너무 한 곳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 낚시는 낚싯대 들이워놓고 그냥 그리고 캠핑.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냥 자기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불멍 캠프 정도 할 수 있고 불멍. 캠핑이네요. 캠핑. 네. 네. 그러니까요. 기독교 캠프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긴장해요. 맞아. 엄청나게 많은 푸시와 프레셔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더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그 친구들의 마음들이 소프트하게 바뀌고 그 부드러운 만남 속 바뀐 마음 속에서 존중받는 듯한 느낌들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계속해서 같이 사역하고 계신데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 선교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요. 그 선교 단체들이 하나의 목적 혹은 또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체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어려운 말,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시대에 반하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 다루고 계시는 그런 좋은 교사 운동 그리고 선생님들 또 여러 선교 단체에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그 선교 단체와 좋은 교사 운동이 없이 저희는 학교에 같이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이런 좋은 교사 운동 통해서 선교 단체들과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한테 일단 감사하고 절대 지치지 마시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함께 재단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을 하시는 이웅용 목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서 또 학교 사역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학교 사역이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기독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또 이 학교 사역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나 또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또 좀 접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더 작은 재단 그리고 우리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 좀 연결됐으면 좋겠고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스쿨처치 더 작은 재단으로 또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면 이런 학교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많은 또 기관과 또 사역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그렇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웅용 목사님과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